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최근에 특정 구간에 맴돌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종목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또다시 나타났다 보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 당장에 월요일장에서 추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다시 장 초반에 주가를 급락시킬 것처럼 이렇게 공포감을 주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물량이 이탈의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윗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음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탈의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 결국은 물량 매집의 흔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만큼은, 특정 구간에서만큼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구간 안에서 이들도 추가적인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구간 안에서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물량 매집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었다. 물론 곧바로 이렇게 급등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61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61선에서 한 차례 터치하는, 또는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마지막 남은 매수 기회, 이 매수 타점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당장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대기 중에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매수 타점과 올라갔을 때 이 매도 타점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PC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있었고요. 보시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러한 결과치가 있었단 말이야.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결과는 이번 주에 예정되는 FOMC 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지금 변동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87.2%, 90%에 육박하는 이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이번 주 10일에 FOMC 일정이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11일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대기 중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에는 일본에서 금리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제로 금리가 지속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또 시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채권 시장에서 출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동성, 다시 한번 단기적인 조정과 상승, 그리고 상승이 나타났을 때 매도 타점과 눌렸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쌍바닥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과 올라갔을 때 이 매도 타점, 이 두 가지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나타났던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외인들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밑꼬리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선물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외인들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를 변동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9월 달에 들어와 있었던 자,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포지션 자체가 이 약정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이 콜옵션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상승을 바라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이 콜옵션에 대한 남아있는 물량을 청산하기 위한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자, 외인들의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콜옵션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선물에서는 지금 이탈하고 결국 현물에서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선물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물에 대한 시장보다도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선물 시장이 월등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선물에서 수익을 봤을 때 더 큰 수익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윗 구간에서 콜옵션 물량을 청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과 그리고 또다시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때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갔다가 이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 하나를 의도적으로 이탈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투매를 유도하고 나서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 또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윗 구간에서 콜옵션에 대한 청산과 그리고 풋옵션 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 그리고 9월 달에 이들의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 또다시 있었죠. 6월 달과 9월 달 6월 달에 상승했다가 하락,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올려 세우는 이 패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일정이 선물과 옵션에 대한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에 따른 우리의 이 타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의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윗구간에서 상승이 제한된 움직임에서 변동성을 만들다 보니까 재료 소멸, 뭐 AI 거품이다, 이런 불안감을 또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일들, 2030년까지 670조 원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결국에는 독주가 예고되고 있다. HBM4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공급이 지금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까지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4분기 그리고 26년도로 이어지는 이 실적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토대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S&P 500 지수에 대한 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를 봤을 때 지금 26년도에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락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보시면 결국에는 26년도에도 이 가파른 상승에 대한 기울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상치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추세 상방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는 높여가되 이 상승 파동 안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패턴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이런 흐름을 반복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만 잘 해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 한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의 월요일장에 시초가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타점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불안감에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좀 대응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제가 이 채널 안에서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코멘트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함께 좀 대응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중에는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본업하시다가 영상 놓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여러분들께 좀 초대를 해드려 볼 겁니다.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구독자님들인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더보기란에다가 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거든요. 더보기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구독자님인지는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장 수락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당장에 월요일장 시초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해 계셔야 실수하지 않고 수익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만큼 주말간에 미리 여러분들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이 정도,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구간 안에서 밑꼬리를 달고 장대항보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는 만큼 절대 이 상승분에 대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또 윗구간에 접근하시는 분들 본전 왔다고 이거 그냥 현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때 아니니까 빠르게 이런 타점들 공유받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따른 영상과 그리고 또 이 텔레그램 안에서의 이 대응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함께 뵙도록 하죠.